이제 학부모님들이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렇지. 그때만 해도 그 농자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농을 조금 이렇게 그 농경제학과요. 모든 주류의 판매가 소주 빼고 이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을 중요하면 쌀을 소주를 막걸리를 중요하면 그다음에 맥주를 중요하면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를 우리는 오케이. 그리고 30도에서 60도까지는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60부터 이제 90도는 만드는 건 뭐 막을 수 없으나 네. 세계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미 강력한 세력들이 구축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천연기념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지킨다고 아무도 못 다가가게 하고 하면 결국 얘는 사장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끼는 거는 더 많이 활용하고 더 상품화를 많이 해야 돼서 베리에이션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대학 때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때는 이제 고시가 인기였을 때니까 그쵸. 사시, 행시, CPI 그러니까 회계사까지. 회계사까지. 제가 근데 저한테 뭐가 맞는지 몰라서 학원을 다 다녀봤어요, 세 개를. 부모님 힘드셨겠다. 이 부모님이 제가 대학 가면서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원조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과외를 하고 했는데요. 오, 야.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농자를 제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외 가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렇지. 그때만 해도 그 농자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농을 조금 이렇게 그 농경제학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농경제과를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먹고 그다음에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 축제나 이런데 뭐 파급 평가러 가면 네, 또 지역 축제 다니잖아요. 그 저희 술도 마시고. 네. 그래서 저희 전통주 계열 부반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주조사, 그다음에 뭐 바리스타 자격증 다 있죠. 그거 뭐죠? 포크레인 자격증. 중장비 면허. 예. 또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주조사, 주조사. 식초 주조사. 주조사. 이건 사실 맥락은 같다. 식초나 네, 전통주나 맞아요. 뭐 약간의 차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 시험을 봤는데요. 네. 이제 식초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쁘게 DP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그 바텐더 자격증 필기 시험을 보고 왔어요. 이제 다음 달에 실기 봐야 되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매일 쉐이킹하고 있습니다. 오, 야. 하여튼 뭐 이 관련된 자격증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시고. 오. 그러니까 제가 농경제과 갔는데 여자가 없는 과에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즐겁게 살았고 그 친구들이 사실 저를 키워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제가 농촌을 싫어하지 않게. 왜냐면 서울 사람 4명이고 나머지가 다 시골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저는 서초동에 살았는데 이제 만약에 강남역에서 베스킨라빈스 가고 영화극장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대학 갔더니 친구들한테 너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막 개구리 잡은 얘기하고 막 뱀 잡은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저를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농촌을 싫어하지 않고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 친구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농경제과 저를 키운 건 파라리 학교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후배 교수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 농경제과 동기들이 몇 명입니까? 40명이요. 그분들은 거기 왜 왔답니까? 혹시 아나요? 뭐 큰 뜻을 품고 온 분도 있고. 다 저랑 비슷한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거 되게 좋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선배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삶을 즐기시는데 농업과의 만남이 뭐 운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사람 김영희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좀 내리신다면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호기심 천국. 삐삐롱 스타킹.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하면 저는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막 안에서 에너지 작용하는 것 같고,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아주 멋진, 아주 잘 이게 숙성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네. 꼭 돼야만 된다.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이미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 찾아서 하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이 발전되려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가다가 이렇게 네. 네, 상상도 못하는 일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뭐 그런 거에 충분하다. 뭐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선배님 앞으로의 이 모습도 지금 이제 앞으로 모습 얘기하는데 궁금한데, 앞으로는 선배님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바텐더 자격증 따서 병을 잘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뭐 큰 그게 뭐 되는 것처럼 바텐더. 그러면 바텐더는 지금 뭘 연습하십니까? 바텐더는? 지금요. 돌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직 그 정도는 수저 돌리고 있는 중이라서요. 수저. 우리나라 술이 이제 처음에 쌀 소비로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IMF 때 소비를 분석을 해보면 맥주도 안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주류의 판매가 소주 빼고 이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주가 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증류주, 만약에 안동소주다 그러면 쌀을 증류해야 소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고,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고, 그다음에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주는 막걸리를 증류한 거니까 증류해서 나오는 거는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소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쌀을 막걸리를 이만큼 만든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산야초나 이런 산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통주가 너무 비싸서 젊은이들이 좀 다가가기엔 어려운 게 있으니까 요새는 이런 산채들을 증류하거나 침출해서 할 수 있는 진, 뭐 보드카 이런 걸 요새 만들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보드카는 뭘 증류해서 만든 거죠? 보드카? 보드카는 이제 지구본이 있다 그러면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를 우리는 와인 벨트라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30도에서 60도까지는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비어 벨트. 비어 벨트. 그다음에 60부터 이제 90도는 보드카 벨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자밖에 안 나니까 이제 보드카는 감자로 만드는데, 보드카의 특성은 나중에 이제 자작나무나 이런 수술 통과해서 여과를 해서 무색 무취가 특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평창이나 인제 자작나무도 많고 평창 감자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보드카를 만든든지, 아니면 뭐 방아잎이나 이런 산채 허브를 이용한 진을 만든다든지, 제가 그런 쪽 요새 제 관심사입니다. 약간 좀 뭐 삐딱하게 얘기하자면 만드는 건 뭐 막을 수 없으나 네. 그게 세계 주류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미 강력한 세력들이 구축돼 있는데. 그걸 이제 요새 K-푸드, 코리아 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정말 엄청나요.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프랑스의 한식당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식진흥원이라는 데서 세계의 한식당을 관리를 해요. 근데 거기가 우리 한식을 빛낸 세계의 5대 식당으로 뽑힌 데였어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한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프랑스 청년 2명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리옹 출신이래요. 한 친구는 여기
여기를 이 식당을 두 번째 와본대. 자기가 리옹에 살다가 파리로 온 게 두 번인데 처음 왔을 때 한 식당을 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 또 왔는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리옹 출신인데 그러니까 파리를 처음 와본 건데 그 처음 온 날 파리 한 식당을 왔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그럴 만큼 지금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해외로 수출하면 좋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제 뭐 해외에 우리 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이 원재료들을 술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무조건 막걸리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에 알려진 게 지금 우리나라는 소주, 네. 그리고 막걸리, 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지역마다 이렇게 전통 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 취지는 좋으나 네. 그게 그 지역에서 잘 벗어나지를 이게 쉽지 않더라. 네. 쉽지 않더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주도 뭐 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막 너무 많으면 차라리 나는 일본처럼 아까 쌀 얘기했잖아. 일본 가면은 술 많이 사오는 게 그쪽에 저 쌀로 만든 그 옛날처럼 정정이잖아. 근데 여기는 쌀 그 맛에 따라서 다 다르고 비싼 술들이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명인도 많으시니까 그냥 저는 만약에 우리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지킨다고 아무도 못 다가가게 하고 하면 결국에는 사장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끼는 거는 더 많이 활용하고 더 상품화를 많이 해야 돼서 베리에이션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FTA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거는 산나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왜냐면 다른 누가 먹어 풀떼기 그런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술로 만들고 나물로 만들고 볶음밥으로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남들이 안 하니까. 왜? 왜 박사님이 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연구비가 나오니까요. 남들은 생계를 걸어야 되지만 저는 이걸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뭐 메론 같은 경우에도 메론술. 네, 진짜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메론 술이요. 그 칵테일에서 유명한 미도리 사워가 메론 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도리가 이제 일본어로 그린이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 메론으로 술도 만들어보고 잼도 만들어보고 커드도 만들어보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서 막 다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업에는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보고 재미있으면 될 것 같으면 이분 주고 저분 주고 그래서 약속했다 이거. 이분 약속했어요. 이거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취지라면 네. 뭐 박사님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힘은 없지만 쌍수를 들어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고 제가 이제 자꾸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좀 트집을 잡는 거는 농촌 활성화도 급한데 그 사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까? 농작물은 파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약에 메론에서 100%를 다 팔 수가 없어요. 사과도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0%, 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항상 이걸 파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농민들 못 쓰는 것, 못 파는 거. B급, C급 뭐 그런 점 하나만 브로콜리에 점 하나만 나와도 못 판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도 의식은 좀 바꾸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뭐 세계도 많이 다니고 많이 본 제가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또 좀 듣고 보니까 박사님이야말로 뭐 운명적으로 농업 쪽으로 이제 가셨고 그래서 김영희 박사님이 계속 20년, 30년 건강하셔서 이 열정과 호기심이 계속 좀 이렇게 막 이 일을 저지르는 그죠? 그런 게 좀 되기를 바라는데 감히 제가 뭐 건배를 제안하자면 우리 박사님의 이제 이 건강이
우리나라 농촌의 건강이다. 자, 김혜희 박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예요.